전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편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외교적 대화의 길이 사실상 계속 열려 있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핵실험하는 걸 통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실험 진행하는 걸 통해서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은 인지를 했지만 그런 과정, 외교적 과정들이 있는 것은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환경단체에서는 어쨌든 이번 핵실험 자체를 그리고 그 전에 UN 제재가 결정되고 나서 한반도에 비핵화는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단순히 이게 군사적인 목적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그 오염들 때문입니다.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동전의 앞뒤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서의 방사물질이 노출되는 거라든가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나 그 과정에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나 관련 주민들이 피폭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실험을 하고 나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물론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공간 환경 방사물량이 큰 차이가 없다. 그 기준치 내로 뭐 일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사물질은 대기 중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산이나 이런 산의 흙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일부에서는 플루토늄이나 세슘 137이 나옵니다. 이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도 나왔던 거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 번에 달하는 핵실험을 했던 그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고, 근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서의 오염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공간 환경 방사선량에 기록될 만큼의 오염은 이제 심각한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물질은 분명히 확산이 되고 오염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뭐 핵무기로 사용될 일은 막무하겠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핵무기 개발로 계속 가게 된다면 뭐 한국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제철이라든가 관련 뭐 그 핵무장론들이 힘을 더 받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의 뭐 오염이나 파괴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추가 핵실험을 계속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쨌든 막아야 되지 않겠냐, 막는 데에 1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좀 빠져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그 미국 대표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과 재처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를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미국 대표부를 만나는 첫 자리에서 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국민들의 건강을 얘기한다면은 뭐 광우병 우려되는 소고기 얘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한 무역 얘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육자회담이나 뭐 좀 건실한 차원에서의 대화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뭐 평화,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이룩할 건지, 뭐 그런 얘기들을 했을 법도 한데 만나자마자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해서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뭐 재처리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그리고 대선 공약에도 담겨질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자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두 가지로 지금 좀 좁혀져 있죠. 우리나라가 계속 주장하는 건 해결료를 자체 공급을 하려면은 농축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용 해결료를 처리를 하려면은 재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걸 할 수 없게 막아놓은 한미원자력 협정은 불공정한 협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원칙도 힘들다. 이렇게 계속 언론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과 다른 거죠. 사실 뭐 그 얘기를 더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계속 얘기한 게 그게 정말 원전 산업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계속 확인을 했던 거고, 정말 우리 정부가 주장한 거였으면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작년까지 뭐 비공식적으로 협상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해결료 농축,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문제는 다른 나라, 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 해결료 공장의 지분을 일정 확보하는 것, 한국전력공사가 투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파이럿 프로세싱 이 제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제처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미국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제처리 기술이라고 주장해왔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10년 동안 공동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자. 이게 두 가지로 사실은 합의를 한 거였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상당한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서툴러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계도 핵실험을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노골적으로 준비하진 않지만, 사실 제철이나 농축이나 아니면 제철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축, 레이저로 농축했던 것은 한쪽에서부터 농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가 발각된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제철이에 대해서도 올해 1월 달에 박근혜 당선자가 말씀하신 그때를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제철이 시설의 실험 시설을 올 5월부터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철에서 나온 핵물질을 태우는 고속로가 있는데, 이것을 2월부터, 물론 그건 실제 사용 해결료나 그 핵물질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더미를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1월 달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밝혀오고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공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얘기하면서 자극을 해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북한에서 있는 소규모 원자로, 그걸 통한 핵실험, 남한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재처리를 한다거나 배송로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부터 어쨌든 이 재처리 시도나 우라늄 농축에 대한 것들을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요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북한이 어쨌든 굉장히 외교적인 채널을 계속 열어놓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화적인 대응인 거죠. 핵실험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사실은 써서는 안 될 수단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떼쓰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원하는 걸 얻게 되면 이게 버릇만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고 나면 아마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힘을 쓴다고 애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아이들은 어떤 것에 집착을 해서 크게 때를 쓰면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관심을 돌려야 되고, 세 번째는 다른 대안을 줘야 돼요. 네.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북한에게 대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나온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성인과 같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인격적으로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취급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계속 풍계를 늘어놓는 문제를 한다든지,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북한에서 굉장히 유화적인 대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다르게, 기존과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정욱식 대표가 제안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비핵화하고 평화를 동일시해서 어쨌든 큰 틀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시민사회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한 78개 핵무기나 핵발전소를 다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있는
이런 연대기구인데요. 여기 사무국장에서 맡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비탄 성명을 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민사회가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물론 미국과 남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적인 실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핵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것 자체를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단일하게 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하고 이런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좀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몇 개 소규모 단체에서의 그냥 이런 진단과 토론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좀 목소리를 모으고 의견을 전달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좀 더 큰 자리가 마련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